안녕하세요. 세미투브입니다. 오늘은 정말 흥미진진한 주제를 가지고 왔습니다. 바로 전 세계 반도체 업계를 뒤흔들고 있는 TSMC와 인텔의 치열한 경쟁을 깊이 있게 분석해 보려고 해요. AI 시대가 본격화되면서 두 거대 기업 간의 경쟁이 그 어느 때보다 치열해지고 있는데요. 과연 누가 최종 승자가 될까요? 이 영상을 끝까지 보시면 두 기업의 현재 상황부터 미래 전략, 그리고 승부를 가를 결정적인 포인트까지 모든 것을 명확하게 이해하실 수 있을 겁니다. 그럼 지금 바로 시작해보죠. 먼저 인텔의 현재 상황부터 살펴보겠습니다. 사실 인텔은 한때 반도체 업계의 절대 왕자였어요. 1990년대부터 2010년대 초반까지 PC와 서버 시장을 완전히 장악하면서 인텔 인사이드라는 브랜드만으로도 소비자들의 신뢰를 얻었죠. 하지만 2010년대 중후반부터 상황이 완전히 달라지기 시작했습니다. 가장 큰 문제는 10나노 공정 개발의 연이은 실패였어요. 원래 2015년에 양산 예정이었던 10나노 공정이 기술적 문제로 계속 지연되면서 결국 2019년에야 제한적으로 출시할 수 있었거든요. 그 사이 TSMC는 이미 7나노 공정을 안정적으로 양산하고 있었고 시장의 주도권이 완전히 넘어가게 된 거죠. 더 큰 충격은 2020년 애플이 인텔 CPU를 버리고 자체 설계한 M1 칩으로 전환한 사건이었습니다. 맥북과 아이맥에서 인텔 칩이 사라지면서 인텔은 중요한 고객을 잃었을 뿐만 아니라 자존심에도 큰 상처를 입었어요. 애플의 M1 칩이 인텔의 최신 CPU보다 성능도 좋고 전력 효율도 훨씬 뛰어나다는 것이 증명되면서 인텔의 기술력에 대한 의문이 제기되기 시작했거든요. 하지만 인텔이 손을 놓고 있지는 않았습니다. 2021년 팻 겔싱어가 CEO로 복귀하면서 야심찬 IDM 2.0 전략을 발표했어요. 이 전략의 핵심은 인텔이 단순한 CPU 제조사에서 벗어나 종합 반도체 제조 서비스 기업으로 변신하겠다는 것이었습니다.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인텔은 미국 애리조나주 피닉스에 200억 달러를 투자해서 대규모 파운드리 팹을 건설하고 있어요. 또한 오하이오주 콜럼버스에는 무려 200억 달러를 추가로 투자해서 세계 최대 규모의 반도체 단지를 만들겠다고 발표했습니다. 이 두 프로젝트만 해도 총 400억 달러가 넘는 천문학적인 투자인데 여기에 뉴멕시코와 오레곤 등 기존 팹 확장까지 포함하면 총 투자 규모는 1000억 달러에 육박합니다. 기술적으로는 인텔 25와 18A 공정 개발에 모든 역량을 집중하고 있어요. 20A 공정에서는 리본 FET라는 혁신적인 트랜지스터 구조를 도입하고 18호에서는 POWERVIA라는 백사이드 전력 공급 기술을 적용할 예정입니다. 이 기술들이 성공한다면 2025년 말까지는 TSMC와 동등한 수준의 공정 기술을 확보할 수 있을 것으로 인텔은 자신하고 있어요. 파운드리 사업에서도 적극적으로 고객 확보에 나서고 있습니다. 이미 퀄컴, 아마존, 마이크로소프트 등과 파운드리 계약을 체결했고 최근에는 ARM과도 전략적 파트너십을 맺었어요. 특히 퀄컴의 차세대 스냅드래곤 칩 일부를 인텔이 생산하게 되면서 모바일 칩 시장에서도 존재감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반면 TSMC는 현재 파운드리 시장의 절대 강자로 군림하고 있어요. 2023년 기준으로 전 세계 파운드리 시장의 60% 이상을 차지하고 있고 특히 7나노 이하 첨단 공정에서는 90% 이상의 점유율을 보이고 있거든요. 이런 압도적인 위치는 하루아침에 만들어진 게 아니라 30년 넘게 축적된 기술력과 신뢰의 결과입니다. TSMC의 첫 번째 강점은 역시 초격차 기술력이에요. 현재 3나노 공정을 세계에서 유일하게 대량 생산하고 있으며 이 공정으로 애플의 A17 프로 칩과 M3 칩을 제조하고 있습니다. 더 놀라운 것은 이미 2나노 공정 개발을 완료해서 2025년 하반기부터 양산에 들어간다는 계획이에요. 2나노 공정에서는 GAA, 즉 게이트 어라운드 트랜지스터 구조를 적용해서 기존 3나노 대비 전력 효율성을 35% 향상시킬 수 있다고 합니다. 기술적 우위도 중요하지만 TSMC의 진짜 강점은 고객과의 끈끈한 파트너십이라고 할 수 있어요. 애플과는 2016년부터 독점 공급 계약을 맺고 있는데 애플이 TSMC의 매출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25% 정도 됩니다. 엔비디아의 H100, A100 같은 AI GPU도 모두 TSMC에서 생산되고 있고요. AMD의 라이젠 CPU와 라데온 GPU, 퀄컴의 스냅드래곤 칩까지 거의 모든 주요 칩이 TSMC에서 나오고 있어요. 이런 고객사들과의 관계는
단순한 제조 위탁을 넘어서서 공동 기술 개발까지 이어지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 애플의 차세대 칩을 위해서는 TSMC가 특별히 맞춤형 공정을 개발하기도 하고, 엔비디아의 AI 칩을 위해서는 CoWOS라는 첨단 패키징 기술을 지속적으로 발전시키고 있어요. 생산 인프라 측면에서도 TSMC는 엄청난 규모를 자랑합니다. 대만 신주, 타이중, 타이난에 총 12개의 팹을 운영하고 있고 연간 1200만 장 이상의 웨이퍼를 생산할 수 있는 능력을 갖추고 있어요. 특히 수율 관리 능력은 업계 최고 수준인데 첨단 공정에서도 90% 이상의 높은 수율을 유지하고 있거든요. 하지만 TSMC에게도 고민거리가 없지는 않아요. 가장 큰 문제는 대만이라는 지정학적 위치입니다. 중국과 대만 간의 긴장이 고조되면서 대만 리스크라는 말까지 나오고 있거든요. 만약 대만 해협에서 군사적 충돌이 발생한다면 전 세계 반도체 공급망이 마비될 수 있다는 우려가 제기되고 있어요. 또한 미국과 유럽에서 반도체 공급망 재편을 추진하면서 TSMC에게도 현지 생산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이에 대응해서 TSMC는 미국 애리조나에 400억 달러를 투자해서 2개의 팹을 건설하고 있어요. 첫 번째 팹은 2025년에 가동을 시작해서 4나노 공정을 생산할 예정이고, 두 번째 팹은 2028년부터 2나노 공정도 생산할 계획입니다. 일본에는 소니, 덴소와 합작으로 구마모토현에 첫 번째 팹을 2024년 말부터 가동하기 시작했어요. 여기서는 12나노와 16나노 공정을 생산해서 자동차용 반도체 수요에 대응할 예정입니다. 독일 드레스덴에도 2027년 가동을 목표로 팹을 건설 중인데 유럽의 자동차 업체들을 위한 생산 거점이 될 예정이에요. 현재 TSMC와 인텔의 진짜 전쟁터는 AI 반도체 시장입니다. 챗GPT의 등장 이후 생성형 AI가 폭발적으로 성장하면서 AI 칩에 대한 수요가 천정부지로 치솟고 있거든요. 2023년 AI 칩 시장 규모가 500억 달러였는데 2024년에는 800억 달러로 급성장했고 2030년에는 3천억 달러까지 확대될 것으로 전망되고 있어요. 이 시장에서 현재 절대 강자는 엔비디아인데 H100과 A100 같은 데이터 센터용 GPU로 AI 칩 시장의 80% 이상을 장악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엔비디아 칩들을 모두 TSMC에서 생산하고 있어요. 특히 최신 H100 칩은 TSMC의 4나노 CoWOS 패키징 기술로 만들어지는데 이 기술이 없으면 생산이 불가능할 정도로 복잡한 구조를 가지고 있거든요. CoWOS는 sin-1-웨이퍼-1-서브스트레이트의 줄임말로 여러 개의 칩을 하나의 패키지에 통합하는 첨단 패키징 기술입니다. AI 칩에서는 GPU 칩과 HBM 메모리를 하나로 연결해야 하는데 이때 CoWOS 기술이 필수적이에요. 문제는 이 기술을 제대로 구현할 수 있는 회사가 TSMC밖에 없다는 점입니다. TSMC는 CoWOS 기술을 지속적으로 발전시키고 있어요. 현재는 CoWOS-S라는 실리콘 인터포저 방식을 주로 사용하고 있는데 앞으로는 CoWOS-L이나 CoWOS-R 같은 더 고도화된 기술도 도입할 예정입니다. 이를 통해 더 많은 HBM 메모리를 연결하고 더 높은 대역폭을 제공할 수 있게 될 거예요. 인텔도 이 시장에서 뒤처지지 않으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FOVEROS라는 3D 패키징 기술을 개발해서 TSMC의 CoWOS에 대항하고 있어요. FOVEROS는 여러 개의 칩을 수직으로 적층하는 기술인데 공간 효율성이 뛰어나고 전력 손실도 줄일 수 있다는 장점이 있습니다. 또한 인텔은 자체 GPU인 GAUDI 시리즈로 AI 칩 시장에 도전하고 있어요. GAUDI 3칩은 엔비디아 H100 대비 50% 더 나은 전력 효율성을 제공한다고 주장하고 있는데 가격도 더 저렴해서 비용 효율성을 중시하는 기업들의 관심을 받고 있습니다. 2나노 공정에서의 경쟁도 치열합니다. TSMC는 2025년 하반기부터 2나노 공정 양산을 시작할 예정인데 애플이 첫 번째 고객이 될 가능성이 높아요. 애플의 A19 칩이나 M4 프로 칩 등이 2나노 공정으로 제조될 것으로 예상되거든요. 인텔의 18A 공정도 2025년에 양산을 시작할 계획인데 이 공정이 성공한다면 TSMC와의 기술 격차를 크게 줄일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되고 있습니다. 18A 공정의 핵심은 POWERVIA라는 백사이드 전력 공급 기술인데 이를 통해 칩의 전면은 신호 전송에만 집중하고 전력 공급은 뒷면에서 처리함으로써 성능을 크게 향상시킬 수 있어요. 지정학적 변수와 공급망 재편,
반도체 경쟁은 이제 단순한 기업 간 경쟁을 넘어서서 국가 간의 전략적 경쟁으로 발전하고 있습니다. 특히 미국은 반도체를 국가 안보의 핵심 요소로 인식하면서 대대적인 리쇼어링 정책을 추진하고 있어요. 2022년 바이든 행정부가 발표한 CHIPS 언드 사이언스 액트는 527억 달러 규모의 반도체 보조금 지원 계획인데 이 중 상당 부분이 인텔에 지원될 예정입니다. 인텔은 이미 85억 달러의 직접 보조금과 110억 달러의 대출을 약속받았고 추가로 250억 달러의 세액 공제 혜택도 받을 수 있어요. 미국 정부가 이렇게 인텔을 밀어주는 이유는 명확합니다. 현재 첨단 반도체의 90% 이상이 대만과 한국에서 생산되고 있는데 이는 국가 안보상 매우 위험한 상황이라고 판단하고 있거든요. 특히 대만이 중국의 위협을 받고 있는 상황에서 TSMC에 대한 의존도를 줄이는 것이 시급하다고 보고 있어요. 중국에 대한 반도체 수출 규제도 강화되고 있습니다. 2022년 10월부터 AI용 고성능 칩과 반도체 제조 장비의 중국 수출이 전면 금지되었고 2023년에는 규제 범위가 더욱 확대되었어요. 이 규제는 TSMC에게도 적용되기 때문에 TSMC는 중국 내 AI 칩 생산을 중단해야 했습니다. TSMC 입장에서는 이런 지정학적 압박이 상당한 부담이에요. 중국은 TSMC의 전체 매출에서 10% 정도를 차지하는 중요한 시장이었는데 규제로 인해 이 시장을 상당 부분 포기해야 했거든요. 대신 TSMC는 글로벌 생산기지 다변화에 속도를 내고 있습니다. 앞서 언급한 미국 애리조나 팹 외에도 일본과 독일에서의 투자를 확대하고 있어요. 일본 구마모토 팹은 2024년 말부터 본격 가동에 들어갔는데 소니와 덴소가 지분 참여를 통해 안정적인 수요를 보장하고 있습니다. 독일 팹은 유럽 자동차 업계의 요청으로 건설되는 것인데 폭스바겐, BMW, 인피니언 등이 장기 공급 계약을 약속했어요. 하지만 해외 팹 운영은 TSMC에게도 새로운 도전입니다. 대만 본사와 다른 규제 환경, 노동 문화, 공급망 등을 관리해야 하거든요. 특히 첨단 공정의 경우 대만에서 축적된 노하우를 해외로 이전하는 것이 쉽지 않을 것으로 예상되고 있어요. 그렇다면 앞으로 TSMC와 인텔 중 누가 최종 승자가 될까요? 이를 판단하기 위해서는 몇 가지 핵심 변수들을 살펴봐야 합니다. 첫 번째는 2나노 공정 경쟁의 결과입니다. TSMC가 2025년 하반기부터 2나노 양산을 시작하는 반면 인텔의 18A 공정은 비슷한 시기에 출시될 예정이에요. 두 공정 모두 GAA 트랜지스터를 사용하지만 구체적인 구조와 성능은 다를 것으로 예상됩니다. 어느 쪽이 더 나은 성능과 수율을 보여주느냐에 따라 향후 3-5년간의 시장 판도가 결정될 가능성이 높아요. 두 번째는 AI 패키징 기술의 발전입니다. 현재 AI 칩의 성능은 패키징 기술에 크게 좌우되고 있거든요. TSMC의 CoWOS와 인텔의 FOVEROS 중 어떤 기술이 더 우수한 성능을 보여주고 더 많은 고객을 확보할 수 있을지가 중요한 변수가 될 것입니다. 특히 HBM4 메모리가 양산되면서 메모리 대역폭이 크게 증가할 예정인데 이를 효과적으로 활용할 수 있는 패키징 기술을 가진 쪽이 유리할 거예요. 세 번째는 지정학적 리스크의 실현 여부입니다. 대만 해협에서 실제 군사적 충돌이 발생한다면 TSMC의 생산에 치명적인 타격을 줄 수 있어요. 반대로 미중 관계가 개선되고 무역 분쟁이 완화된다면 TSMC에게는 더 유리한 환경이 조성될 것입니다. 네 번째는 고객사들의 전략 변화입니다. 현재 애플, 엔비디아, AMD 등 주요 고객들이 TSMC에 집중되어 있는데 이들이 공급망 다변화를 위해 인텔을 선택할 가능성도 있어요. 특히 인텔이 18A 공정에서 경쟁력을 입증한다면 일부 고객들이 인텔로 이동할 수도 있습니다. 현재 시점에서 전문가들의 의견을 종합해보면 TSMC가 당분간 우위를 유지할 가능성이 높다는 전망이 지배적이에요. 이미 구축된 고객 기반과 검증된 기술력, 그리고 빠른 기술 개발 속도가 TSMC의 강점이거든요. 특히 애플과 엔비디아 같은 핵심 고객들과의 장기 파트너십은 단기간에 흔들리기 어려울 것으로 보입니다. 하지만 인텔의 반격도 만만치 않습니다. 미국 정부의 전폭적인 지원과 대규모 투자, 그리고 IDM 모델의 장점을 활용한다면 2025년 이후 판도가 바뀔 가능성도 충분히 있어요. 특히 18A 공정이 성공한다면 기술적 격차를 크게 줄일 수 있을 것이고 미국 내 고객들을 중심으로 시장 점유율을 확대할 수 있을 것입니다.
결국 이 경쟁의 최종 승자는 누가 더 빠르게 차세대 기술을 안정화시키고 더 많은 고객의 신뢰를 얻느냐에 달려있을 것 같아요. 그리고 그 과정에서 우리 소비자들은 더 좋은 성능의 칩과 더 다양한 선택지를 얻게 될 것이고요.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TSMC가 계속해서 파운드리 시장의 1위 자리를 지킬 수 있을까요? 아니면 인텔이 화려한 복귀를 할 수 있을까요? 댓글로 여러분의 의견을 들려주세요. 다음 영상에서는 삼성전자의 파운드리 사업과 3강 구도에 대해서 분석해 보겠습니다.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와 구독, 알림 설정 부탁드리고요. 저는 세미투브였습니다. 더 깊이 있는 반도체 분석으로 다시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